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증시 탑5 오늘도 문을 열겠는데요. 그리스가 이제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다 한 것 같죠?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2109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돌아와준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거래소의 현물을 조금은 더 사주는 그런 모습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기관은 거래소의 순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오후장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와중에 상승 탄력은 코스닥에서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오늘 아예 지금 현재가가 고점인데요. 768.32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6월달 들어 거의 하루를 빼놓지 않고 계속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관이 오늘까지도 코스닥에 러프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리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데도 외국인이 사는데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일까요? 제약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코스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센 업종은 바로 의약 업종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일부 바닥권에 있는 게임주들이 오늘 연속적인 반등세가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역시 제약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7월이죠. 2분기 실적 얘기도 파다하게 들려올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면 좋을까요?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점에 최영동 멘토님께서 딱 2100인데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종목명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실제로 동아 ST 이렇게 영어로 적히는데 주식 명은 ST 이렇게 한글로 풀어 적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백스트로라는 모멘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주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국도화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 보톡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고추, 당근, 오이 등의 종자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노무바이오 얘기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밥솥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 여전히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니온푸친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5개 살펴보기 이전에 혹시 공통점이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주에는 제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일단은 7월 첫 거래일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가장 시장에서 해외 쪽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실적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서 오늘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실적 발표는요,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쭉 있고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막 뒤늦게 중소형주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지금쯤에 실적 개선주 접근하는 것은 때문에 충분히 무리가 없이 안전하고 어느 정도 미리 선취하는 격이 될 텐데요. 오늘 실적 개선주 5인방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종목명은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개선주입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가 주목하는 실적 개선주 첫 번째 종목 동아 ST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지금 현재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기관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동아 ST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오늘 신고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 4월달에 주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단은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더디게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좀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 플러스 20%의 강세
양상의 흐름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되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게 되면 3, 4분기에 대한 실적치들도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일단은 뭐 에볼라가 조금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WHO와 시벡트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벡트로에 대한 이제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군들의 큰 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아 ST와 관련된 신약과 관련된 이제 다수의 신약과 관련된 임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성장성에서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시키는 부분들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에 조금은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동아 이스트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충분한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또 시벡스트로라는 아주 자체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여타 제약주에 비해서 약간은 느린 듯한 행보를 어제까지 보여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2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충분하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높여 잡고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 동아 ST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을 미리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로 오늘 종목 5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샘플러스 최영도 멘토가 주목하는 실적 개선주 두 번째 종목 국도화학이네요.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1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그 사상 최대였던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도화학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셨을 때 사실 화학주들이 대표 화학주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사실은 매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 국도화학은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들보다는 이 국도화학이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FC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시청자분들은 국도화학이 하는 일 자체 그리고 에폭시라는 것 자체도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맥폭시로 보시게 되면 합성 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설 쪽에 들어간다라든지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실생활에 뗄 수 없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스프레드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료는 석유겠죠, 아무래도 원유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저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료와 상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게 되면 2015년도 4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7만 2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배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면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과연 내가 대형주를 매수를 할 때 아니면 코스피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때 이러한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군을 눈에 많이 가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고요. 3분기, 4분기 이러한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에서 좀 독보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코스닥에 좀 치우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종목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분명히 한 종목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 화학주 가운데서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6월 중순에 한번 신고가 77,300원을 장중에만 찍었었고
있었고요. 신고가 이후에 약간 눌렸다가 곧바로 21선 깨지 않고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인데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는 마이너스 2.50%로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자에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하락세로 좀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주로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오늘 있을 것 딱 같아요. 사기에 사실은 좋은 가격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1선 유지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7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권역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뭐 대형주들이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거나 아니면 하루에 뭐 30% 20%씩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네. 단계별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5천 원 보시고요. 그리고 국도하게 가지고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일정 수준의 계단식 상승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만 5천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고요. 7만 5천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7만 5천 원과 7만 5천 원과 7만 원대 박스권 돌파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7만 5천 원, 8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에폭시라는 이 화학 제품, 화학 원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수요는 계속 느는데 유가는 떨어지니까 이 마진이라고 하는 스프레드가 계속 커져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7만 원의 매수,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2차 목표가 8만 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국도화학 얘기 들어봤습니다. 실적 개선주 탑3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메디톡스인데요. 2분기에 외형 성장으로 인한 이 급증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사실 2분기 지금 제가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50%나 급증할 예정이라고요. 1분기에 사실은 실적 때문에 이 종목이 많이 튀었었는데 2분기에도 또 역시 그러게 말입니다. 실적이 괜찮으시는 종목들이 매 분기 이렇게 더 그렇습니다. 좋아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외 바이오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성장성에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실적이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올라갔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적이라는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원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충족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톡스로 사실 국내 점유율 1위인데 동남아 쪽, 뭐 예, 아시아권에서도 수출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일단은 뭐 대만 쪽에서 지금 대만 타이완 메디톡스 이제 대만 지사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뭐 조인트 벤처 연다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메디톡스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 필러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톡스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뭐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영업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만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쪽에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하반기에 벌어질 수 있는 대만 쪽과 중국 쪽에 대해서의 이제 지사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이 만들어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시점에서 무서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2분기 실적도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되면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장성과 실적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겸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말씀을 쭉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약주를 쉽게 못 사는 이유는 이거 메디톡스 35만 원짜리가 이제 거의 60만 원인데 많이 올랐네 라고 하시면서 손을 안 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열어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인즉슨 성장성의 실적이 계속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이 대만을 통해서 열리게 되면
중국 쪽에 이 보톡스 시장이 뭐 1,000억 이상, 1,500억 얘기를 하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1위인데 중국 시장을 소위 접수하게 되면 얼마나 더 오를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현재가 정도에서 역시 매수가 된다면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해내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증권사도 그냥 올리기 바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적정 수준 가격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올리는 게 가장 좀 보편적인 이제 상향 조정되는 비율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62만 9,500원을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자릿수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7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에 이미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를 한번 쳤었던 메디톡스 2분기에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3만 원 부근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7월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미리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탑4 실적주 공개합니다. 플러스 최영도 멘토의 추천 종목 실적 개선주 네 번째 종목은 농우바이오네요. 7월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미 오늘 제외하고요. 오늘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그저께 급등을 했었어요. 6.5%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이 종목은 또 턴어라운드 종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우바이오는 제가 이 탑5 시간에서도 한번 또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4월달 정도쯤에서 23,000원에서 24,000원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도 일단은 이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옴으로 인해서 농우보약을 좀 부각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계절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하절기로 좀 들어서게 되면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4월달에 당초 추천하실 때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대까지 거의 다 일단 왔는데 오늘 또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IT 종목도 아니고 최근 들면 뭐 예를 들어 무슨 제약 이러면 좀 솔깃한데 농우 바이오 하니까 이제 바이오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고추 종자, 뭐 당근 종자를 중국 북미에 수출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종자 팔아가지고 뭐 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일단은 뭐 동우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뭐 앞서서 이제 종자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농협 계열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자체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농업이라는 자체가 1차 산업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종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작물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지금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개량된 종자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맞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농우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30년 이상의 업력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의 1차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의 종자 시장에 또 진출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좀 흘렀었던 업황에 대한 내용들, 국내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서부터는 국내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쉽게 말씀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까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니까 재무구조 개선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에 와 있네요. 그동안에 지금 2014년도와 2013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백수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그 농업 단지를 좀 만들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속에서 다소 지금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특별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추가적으로 재무구조 상에서 마이너스로 잡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대손상각한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려서 썩어있던 부분들을 도려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자체도 상당히 클리어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도 일단 높게 점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4월 달에 추천을 드렸을 때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 구간에서는 밴드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다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 시점에서는 이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밴드 안에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밴드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예 현재 지금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고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다소 지금 매수라는 관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가에 대한 추이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 그러니까 1번안과 2번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채널이라고 하는 이 쭉 폭을 따라서 그 채널 밑에서 한 25,500원 정도 와서 살 건가, 빠지면, 아니면 아예 28,000원 정도 확실히 가주면 그때 확신을 갖고 따라 들어가서 살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일단 4월 달부터 추천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 리딩 받고 현재 홀딩하고 계신 분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우바이오 얘기 들어봤네요. 네, 마지막 실적 개선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탑5 마지막 실적 개선주 공개하겠습니다. 리홈쿠첸, 중국인들의 밥솥 사랑 때문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은 5월 말 정도에 고점을 찍고 6월 한 중순까지는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낙폭을 모두 다 만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장대 양봉을 좀 역시 이 종목도 약간 메르스의 타격이 좀 있었다고. 그렇죠. 일단은 뭐 썼을 때의 전반적인 중국 소비주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메리스와 관련돼서 뭐 중국에 대한 이제 인바운드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수요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진정화 기미를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제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물론 2%대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새롭게 진출을 한 뭐 전기 렌즈에 대한 수요 자체 성장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근데 지주사 전환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7월 달에 좀 지주사 전환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명도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사명도 바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되면은 일단은 리홈쿠첸은 뭐 지주사 개념보다는 사업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지주사 쪽에 대한 이제 관리 개념보다는 오히려 사업 쪽에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주보다는 일단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리홈쿠첸의 손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어제자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3분기, 4분기도 성장성이 겸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오늘 탑5 마지막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중국 수출 늘고 지주사 전환까지도 기대가 되는 리홈쿠첸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ST, 국도화학, 메디톡스, 농우바이오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 리홈쿠첸까지 5개 2분기 실적 개선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탑픽주는요? 예, 마지막으로 탑픽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이 좀 많아요.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동아 ST로 전화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약주로 좁혀주셨는데 가격 잡아주시죠. 예, 일단은 뭐 매수가는 현 구간대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인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뭐 박스권 돌파되는 시점,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좀 했었으면 오늘 시초가 정도에. 예, 오늘 자리에서도 조금 시장이 조금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밑꼬리가 좀 달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뭐 수익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일단은 뭐 용감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7천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은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014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그때 당시 가격대가 19만 원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단기적인 목표가로 갈 수 있는 일단은 19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 이전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를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감하게 오늘 용기를 내본다. 신고가지만 현재가 매수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ST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매수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목표가는 1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공개 방송하신다고 오늘 밤 그리고 주말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제 8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뭐 7월달 앞서서도 계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 3선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7월달 한 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마련해놨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개선주 얘기해 주셨던 분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셨고요. 최영동 멘토 그리고 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